엄마는 한 번도 짐이 아니었다. 아들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창문을 보며 참으려 했는데. 경북 어느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부부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딱하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둘 다 몸이 저러니 라고 했습니다. 남편 정만석은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순이는 어릴 때 아른병으로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 한 사람은 소리 없이, 한 사람은 기우뚱거리며 보는 사람 눈엔 그게 짠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런 눈길에 익숙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만석은 아내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쪼그려 앉아 발을 주물렀습니다. 소리 없이 아내가 웃으면 자신도 따라 웃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이 세상 어느 부부보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으로, 눈으로,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1983년 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만석은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 아이를 보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인지 순이는 알았습니다. 이름은 정우혁. 가난했습니다. 논 두 마지기에 텃밭이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다리를 절며 밭고랑을 걸었고 만석은 말없이 무거운 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자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네 아빠 왜 말 못해? 우혁은 대답했습니다. 원래 못해. 근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해.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우혁이 5살 때부터 배운 수화.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는 느렸지만 어떤 말보다 정확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자주 한 말이 있었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그 손을 우혁 쪽으로 내밀며 너는 우리의 목소리다. 우혁은 그 손짓을 볼 때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군 전체 수석, 장학금, 그리고 서울의 유명 사립대 전액 장학 합격. 합격 통지서가 온 날 순이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만석은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아 등을 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혁은 대학에서도 방학이면 반드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대신 무거운 것을 들고 아버지와 손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가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그는 한 여학생과 마주쳤습니다. 박서진.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말이 빠르고 당찼습니다. 강남에서 잘 나가는 건설회사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우혁은 그날 이후 그 보조개를 잊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을 사귀었습니다. 서진은 우혁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던 해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제 결혼하자. 우리 집에서 다 도와줄 수 있어.
우혁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처갓집의 도움으로 결혼하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나 더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서진의 눈 밑에 그늘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야. 이건 내가 절대 못 바꾸는 조건이야. 서진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서진 쪽 하객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번쩍이는 예복, 꽃장식, 들러리 행렬. 우혁 쪽은 마을 어른들 몇 분과 다리를 절며 천천히 식장에 들어서는 어머니 순이가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들어서며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세련된 하객들,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흙이 밴 손마디, 논에서 굳은 살이 박인 손, 조용히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예뻤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맑았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좋은 사람 만났으니 그걸로 됐다. 결혼 첫 해 서진은 잘했습니다. 명절마다 전화를 했고 가끔 집에 왔고 순이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참 괜찮더라.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이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미세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빨리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방문한다고 하면 요즘 바빠서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우혁이 옆에 있을 때 서진은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혁이 없으면 달랐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눈빛에 알게 모르게 피로함이 배어났습니다. 순이는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일러바치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아들을 괴롭게 할 것을 알았으니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자. 아들만 행복하면 됐다. 평생 해온 말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몸이 불편해도 남편을 먼저 보내도 그 한 문장이 순이의 삶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순이는 밭에서 일하다 빙판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좋지 않던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혁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2달에서 석 달 혼자 거동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회복해요. 순이는 사양했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혁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혼자 있으면 제가 못 살아요. 제발요. 그 말에 순이는 따라 나섰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순이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과 어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른 가구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자신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밥을 차렸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억지라는 걸 순이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진은 자기 방에 있었고 순이는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점심이 되면 서진이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럼 저는 간단히 먹을게요.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표정에서 피로함이 짙어졌습니다. 밤마다 우혁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결이 무엇인지 순이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넘은 어느 날 밤, 부부싸움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 서진아, 엄마가 아프잖아. 조금만 더. 조금만이 언제까지야? 나 솔직히 말할게. 남편은 너무 좋아. 근데 시어머니랑은 못 살겠어. 순이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니까.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힘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짐이 됐구나. 내가 없어야 저 두 사람이 편하겠구나. 다음 날 아침 우혁이 출근하고 나서 순이는 천천히 목발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밥을 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다리가 당겼지만 참았습니다. 서진이 늦게 나왔습니다. 밥상을 보더니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하셨어요? 앉아. 밥 먹어야지. 서진은 말없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혁이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먼저 불렀습니다. 우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왜요? 나 내일 내려갈게. 우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치료가 아직 안 됐잖아. 이제 좀 나아졌어.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순이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좋아. 그게 다야. 우혁은 어머니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더 잘 살펴야 했는데. 순이는 아들의 머리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온 것처럼 손에서 흙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 그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집에서 며칠을 지냈으니 그래도 그 손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잘했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아들이야.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약봉지들, 그리고 작은 사진 하나. 서진이 나왔습니다.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우혁이 잘 부탁해. 우혁이가 속이 깊어서 티를 안 내거든. 많이 챙겨줘야 해. 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에요. 알아. 순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나쁜 사람 아닌 것도 알아. 그냥 어려운 거잖아.
어렵다는 게 죄는 아니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우혁이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흘러갔습니다. 한참 만에 우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순이는 창문을 봤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10년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 성격을 다 안다고 착각했나 봐요. 우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람이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진짜 성격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혁아, 엄마 때문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더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아들의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우혁은 운전하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50이 다 된 아들이 70 가까운 어머니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향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집, 아버지가 손수 고쳤던 마루, 마당에 아직 남아있는 장독대,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우혁은 어머니를 방에 앉혀놓고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난방, 비상약, 전화기.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우혁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자주 올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요, 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말했습니다. 우혁아, 엄마 평생 딱 2가지 소원이 있었어. 아버지랑 오래 같이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 아버지는 먼저 갔지만 내가 이렇게 됐잖아. 엄마 소원 다 이룬 거야. 우혁은 어머니 손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흙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세상에서 가장 그리울 냄새.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혁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집에 혼자 있다는 것. 다리가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지금쯤 그 사실에 안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 그 안도감을 알아챘을 때 우혁의 가슴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나 어쩌면 자신은 서진이 자신에게 편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른다고 우혁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서진이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우혁은 대답 대신 서진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서진아, 응. 나는 엄마를 버릴 수 없어. 그건 지금도 앞으로도 안 변해. 그걸 알면서 나랑 살 수 있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혁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자신을 기다리던 모습, 짐을 싸던 모습,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던 목소리. 그냥 어려운 거잖아. 어렵다는 게 죄는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위로인지 상처인지 몰랐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실을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서진이에요. 잘 지내세요? 서진아. 잘 지내지. 다리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 걱정 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싫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웠어요. 제 삶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게 핑계인 거 알아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말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잘했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봄에 한번 내려와. 같이 밥 먹자. 봄이 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내려갔습니다. 우역 없이 순이의 작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볕을 쬐었습니다. 서진이 사온 딸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순이가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말을 못했어. 소리도 못 들었고. 근데 그 사람만큼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 어떻게요? 손으로, 눈으로,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서진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람이 목소리가 없어도 사랑하는 방법은 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운 거야. 우혁과 서진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아직도 두렵습니다. 우혁은 여전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서진은 이제 먼저 전화를 합니다. 우혁은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오늘도 작은 마당에서 혼자 볕을 쬐입니다. 남편 만석이 앉던 자리 옆에 눈을 감으면 남편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던 손. 순이는 그날 차 안에서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떠나려 했다. 그런데 아들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나를 안으면서 말했다.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한 번도. 그 한마디가 평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순이처럼 조용히 떠나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끝까지 곁에 있었어야 했을까요? 서진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